이전 제 영상에 어느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학 졸업반이고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는데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직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알바를 할 의욕도 없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20만 원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보시면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나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 경험상 살다 보면 누구든 이런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저는 오른쪽 귀를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귀를 움직이는 사람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신기해서 따라하다 보니 저도 귀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귀와 연결되어 있는 눈썹이나 뺨 근처의 근육을 움직이다 보니 귀가 따라서 움직였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 감각이 생기면서 귀만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왼쪽 귀는 전혀 못 움직입니다. 연습을 안 해서 감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왼쪽 귀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귀 연습했던 것처럼 왼쪽 뺨이나 왼쪽 눈썹 근처 근육을 움직여서 왼쪽 귀가 따라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오른쪽 귀 움직일 수 있다고 바로 왼쪽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 움직이던 것을 연습해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상시 마음대로 움직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면 몸과 마음이 고장이 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가위에 눌린 거랑 비슷해지는데요. 가위에 눌렸을 때 발가락을 움직이면 깬다고 말들은 하는데, 막상 가위에 눌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렵죠? 감각이 아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발가락조차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언젠가 하시게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대기업 전무가 승진해서 누락되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기사에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지는 등의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게 댓글로 질문을 했던 사람처럼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성격과 행동 방식은 살아오면서 우연히 경험된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되며 프로그래밍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과는 다른 것들이 반복해서 누적되면 나는 다르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나의 모습은 경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은 성공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프로그래밍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실패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훌훌 털어버리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반면에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면 실패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려 기대치와의 갭을 줄이려 하고, 시도를 아예 안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실패에 따른 충격을 회피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게 됩니다.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은 탄력을 받아서 계속 성공하도록 체질이 바뀐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점점 더 우울해진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일렉스 코브라는 심리학자가 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서는 우울증은 심각한 하강나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가라앉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가라앉는 생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4-5번 정도 반복해서 읽은 책인데요. 나중에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강나선에 한번 빠지게 되면 특별한 외부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 계속 하강나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뇌구조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게 심해져서 심각한 무기력증에 이르게 되면 사실 마음가짐을 바꿔서 현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움직이는 대신에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귀를 움직이기 위해 제가 뺨과 눈썹의 근육을 움직였던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심각한 무기력 상태라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의지를 쥐어짜면 근육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여 몸을 움직이면 미세하나마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뇌는 하강 나선 구조에 빠져 상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활동을 스스로 계속하게 되는데요.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그런 기능이 잠시나마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특히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뇌의 하강 나선 구조가 작동해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순간 바로 그때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은 컨트롤이 어렵지만 근육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루틴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맨 처음의 처방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지를 뽑아낼 수 있다면 몸을 움직이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신다면 그 다음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운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은 약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독성이 강한 치료제이지만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에게 바로 권하기는 어렵지요. 무기력증에 빠져 취직활동도 하고 싶지 않고 알바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월 20만 원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그분께 드리는 해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교훈적이지만 추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앞에 슈프라도 나갔다 오고 전철도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나가서 아주 길게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강변에서 하루 종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변화를 겪으면 뇌에도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